노무법인 더보상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할 때 아마 회사에서 주는 돈을 그냥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계산 방식 하나하나 또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산정, 그리고 또 상여금, 산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근속연수, 그리고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누진율을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의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이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월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 야근수당, 심지어 식대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300만 원에는 기본급, 야근수당, 연장수당, 식대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은 내 평균임금은 300만 원이니까 이걸 30일로 나누면 나는 10만 원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한 계산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받으셨던 명절 상여, 또 식대, 연장수당, 고정수당,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월급,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이 주어진다면 이 상여금 또한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상여금이 지급이 된다면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3개월치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2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50만 원이 되죠. 이 50만 원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0만 원을 하루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임금은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이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작은 금액이더라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서 단순히 월급여액으로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월급여액에 들어가 있는 세부 항목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이라면 모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다 했습니다 라고 주는 걸 그냥 다 계산됐구나, 잘 됐겠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판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근로의 대가성을 뽑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가여야지만 평균임금의 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명절마다 주는 상여금 있죠. 상여금은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서 인정되는 것이지 은혜적, 호혜적 금품으로서 주는 것이 아닌 거죠. 실제로 판례에서도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지급 일자 혹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사님, 식대도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이 식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월급에 비과세액으로 포함해서 매달 20만 원씩 준다면 이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내 카드로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토대로 회사에서 2만 원씩 보내준다, 이건 실비변상적 보상이라고 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카드를 준 거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떼야 되잖아요. 네. 또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카드 주는 게 좋지 않나. 가끔씩 야근한다, 대표님이 용돈 주고 하면 그거는 네. 상여가 볼 수 있다. 대표님께서 이제 고생한다 하면서 이제 가끔 용돈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판례에서 이건 은혜적, 호혜적 금품이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다. 이걸 퇴직금에 내가 산정하고 싶다면 대표님께 대표님 혹시 이게 근로의 대가로 주시는 거고, 그렇다면 제 다음 달 월급에 포함해서 사대보험도 다 제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할 바엔 그거 빨리 그냥 받아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 게 낫죠. 택시비 같은 경우 지급을 하는 데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영수증을 내서 내 달 월급에 포함이 돼서 사대보험 다 떼고 들어옵니다. 네. 그럼 그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영수증 금액이 만약에 2만 원이 나왔는데 딱 2만 원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월 급여액에 포함해서 준다면 그건 퇴직금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야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월 평균 이거를 올려놨어요.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이런 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과거에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판례가 있는데요.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총 1년 동안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의 급여와 1년 동안의 비교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판례에서 정립된 기준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신 게 이 퇴직금 산정이 그럼 산재와의 연관성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재보상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재법상 장애급여 같은 경우도 계산식이 평균 임금 곱하기 장애급여 일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추후에 직업병으로 보상을 받으시거나 혹은 산재로 보상을 받으실 때 이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받으셨다면 그 당시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보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균 임금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근로기준법 혹은 퇴직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퇴직금은 회사 마음대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또 판례에서 보고 있는 방식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으셨더라도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못 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정정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손해보지 마시고 정확한 평균 임금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